더하면 1이 나오겠구나. 그치? 맞니?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런 식을 만들 겁니다. 2분의 1이랑 2분의 1을 더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와 같은 식이 되겠죠. 자, 2분의 1과 2분의 1 더해서 얘는 뭐가 됐어? F1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얘는 F2분의 1의 제곱식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F1의 값이 몇이야? 4지. 그러면 우리 양수여야만 하는 F2분의 1의 값은 몇이다? 2다 라고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됐지? 이제 두 번째 얘는 끝났어. 이제 F3에 집중하는 거야. 3을 만들어야 돼.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이제 3개지. F의 2분의 1은 이야 요곡지. 자, 근데 여기에서 뭘 더해가지고 3으로 막바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갈 거냐면요. F2부터 구할 거예요. 2를 구하면 거기다가 1 하나만 더하면 3이 될 수 있지? 그래서 나는 F1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1씩 대입을 할 겁니다. 이제 막바로 쓸게 제곱이라고. 즉 F2의 값은 F1의 제곱, 4의 제곱해서 몇 나오겠습니까? 16이다 라고 나오게 됐어요. 맞나?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또 가진 식이 하나 더 늘었지. 뭐다? F의 2는 16이다 라고 지금 현재 이런 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나는 뭘 구하는 게 목표야? F3을 구하는 게 목표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갑니까? F의 1 더하기 2는 F의 1 곱하기 F의 2로 계산합니다. 즉 F의 3은요, F의 1인 4 곱하기 F의 2인 16 해서 64라고 구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 내면 뭐 나오겠습니까? 2 더하기 64, 66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적당한 수를 너희들이 판단해서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알겠나? 어려워요. 근데 하다 보면 돼. 많이 풀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정리하십시오. 오늘 또 숙제 낼 사람 또 없어요? 숙제 제출할 거 있는 사람? 예. 없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자, 필기 끝났나요? 지워도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자.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선생님 좀 딴 얘기 좀 한번 해볼까? 너희들은 정말 선생님이 살아온 인생 전부를 걸쳐봤을 때 굉장히 급변하는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어. 느끼니? 너희들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이런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일지 모를 것 같은데 선생님은요 한때 그 시대부터 시작했어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너희 무렵 때는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 화면이 새까맸던가? 전부 초록색이었던가? 칼라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컴퓨터에 도스라 그러나 알 수 없는 막 그 컴퓨터 언어를 넣어야지만 뭔가 컴퓨터에서 작동하는데 이게 쓸모가 하나도 없는데 200만 원씩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이 서울대 갈 때쯤에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컬러풀한 인터넷 화면이 뜨는 거야. 근데 그 화면 하나 올라가는데 몇 분 걸리는 줄 알아요?
그 인터넷 예쁜 화면 하나 올라가는데 3분 정도 걸리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어. 그러면 화면이 조금씩 만들어져가지고 하나의 화면이 만들어지는데 3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조금 더 살다 보니까 선생님이 알고 있는 서울대 선배가 이제 캠브리지로,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으로 이제 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한국은 조금 많이 활성화돼서 아무 생각 없이 한국 영화 있지. 한국 영화를 서버로 이제 캠브리지에 있는 자기가 쓰는 그 노트북 서버로 이제 영화를 2편인가 받은 거야. 그랬더니까 캠브리지에서 요 서버 관리하는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했길래 캠브리지 전체 서버에 3분의 1을 썼냐고. 깨지. 그런 시절이었어. 그러니까 영화 2편 받았는데 그게 캠브리지 서버에 3분의 1을 썼다고 연락이 온 거야.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예. 그 정도에서 지금으로 이제 온 거야. 너희 때는 이제 뭐가 나와요?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나오게 될 거고, 자동차를 이제 별로 소유할 일이 없어질 확률이 생기게 될 거고 이럴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요. 너희들 이 세상은요. 선생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 때부터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다 가질 거야. 독점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부라는 것이요. 분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독점이 될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다 몰려갈 거고요. 어설픈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갖지 못하는 이런 극단적인 세상이 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가 그 소수가 되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선생님 아까 기사를 보면서 아이씨 기가 막히다. 요즘 이렇게 살아야 돼? 얘네 되게 불쌍하네 이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1990년생이야. 너희 몇 년생이냐? 예, 1990년생이야. 이 여자가 이제 기사에 뜬 거야. 이 여자는 연세대학교요. 경제학과를 나온 여자야. 어우 멋지잖아? 우리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연대 경제학과? 멋져요. 그런데 이 여자가 취업을 어디에 했냐면 이제 자기 취업 잘했다고 이제 이 기사에 우리 은행에 취업하는 방법 이래서 나온 거예요. 농협에 취업을 한 거야. 예,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농협에 가가지고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그런 이뱅킹 그런 거 이제 노인들 오면은 막 설명해주고 막 이렇게 서류해가지고 주고 이런 거 있지? 많이 보지 주변에서 그런 업무를 농협에서 보고 있는 거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슬프지 않냐? 근데 이게 1990년대 생들이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연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농협에 들어가서 나 취업 되게 잘했어 이렇게 인터넷 기사가 뜬 거야. 너희 때는 어떨까? 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참 슬프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농협 창구는 솔직히 선생님 시절에는 어떤 학생들이 갔냐면요. 상고 애들이 상고 그냥 졸업하고 가기도 했고 예 그리고 혹은 이런 애들도 갔어요. 집이 좀 부자여가지고서는 지역 농협에서 이제 엄마 아빠가 좀 부자여서 농협에 50억 정도를 이제 딱 예금을 해놓으면 그 자식을 그냥 농업 직업으로 공부 하나도 못해도 뽑아주는 거야. 50억이라는 큰 손님의 고객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돼가지고 평생 과장 막 이래가지고 농협은 월급 되게 세잖아. 막 그래서 이제 여잔데도 거기서 한 20년 일하니까 월급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받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랬던 곳이야. 근데 지금은 연대 경제학과 정도 나와서 힘들게 준비해서 농협을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옛날에 연대 경제학과 이런 애들이 갔던 그룹이 어떤 그룹이었냐면 맥킨지 컨설팅 이런 데 있지? 이런 데 입사를 했던 애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걔네들이 지금은 농협 갔다고 인터넷에 막 기사 뜨는 거 보면서 기가 막히다. 앞으로 애들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걱정이 막 드는 거야. 너희들 여기서 자고 있을 때 그 기사를 읽으면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좋은 대학을 가십시오. 좋은 대학을 가면 조금 더 기회가 많이 보일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설프게 애매한 대학에 가면 그 기회라는 것이 거의 보이지 않을 거야. 기회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가? 예, 공무원 시험 준비하러 노량진으로 가요. 맞지? 예. 그래서 너희들 세상에서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 취업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좀
미래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지만 선생님 자녀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선생님 거의 터치를 안 해요. 선생님 애들 같은 경우는 아빠가 전부 다 관리를 하는데 이 아빠의 교육관이 공부가 재능이 아닌 것 같고 공부를 좋아하지 않으면 시키지 않는다야. 근데 애들이 보통 공부를 어린 나이부터 나는 공부가 좋았어요 이런 애들이 어딨어, 그치? 그래서 셋 다 별로 공부를 안 좋아하니까 그래 그럼 셋 다 공부 시키지 마 뭐 이런 주의예요. 선생님 자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막 그냥 하고 싶은 거 시키자. 그런데 어설프게 공부를 할 거면 공부를 아예 시키지 않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공부를 안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이야. 그래서 선생님 막내 같은 경우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뭘 꿈꾸며 살고 있는지 알아요? 뭐 크리에이터? 뭐 유튜브에 나가지고 하는 애들 있지? 그게 꿈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래 그럼 그거 해 막 이래가지고 그냥 냅두는 딸내미도 있어요. 근데 냅두는 딸내미도 있는데 너희들이 보기엔 웃길지 모르는데 오히려 그런 애들이 공부 어설프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막 성균관대 한양대 가고 이런 친구들보다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더 잘 살 확률이 되게 높은 세상이야. 그치? 그렇다고 지금 엄마 나도 크리에이터 될래요 이래가지고서 갑자기 공부 때려치고 뭐 그거는 아니잖아.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진짜 지독하게 대학이라는 문을 뚫고 대학교에 가서는 어설프게 공부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세상이 바뀔까 좀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분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세상이 되게 지금 극단적이 됐잖아.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막 빅데이터나 3D 기술 이런 기술자들은 없어서 난리고, 맞아? 그리고 공무원 준비하는 애들은 너무 많아서 난리고. 그러면 되게 희소성이 있는 미래의 가치가 있는 직업군으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땐 솔직히 의사도 그렇게 전망 있는 직업이 솔직히 아니야. 의예과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지금도 의사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전부 기계가 대체해서 하고 있어요. 안과 의사한테 400만 원 라식 수술할 때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냥 컴퓨터 들여다보고 있다가 딱 그 각도 기계가 맞춰서 딱 내려가면 엔터! 그러면 기계가 탁 쳐주면서 각막을 잘라놓고 기계가 알아서 다 해줘. 의사 얼굴 구경도 못해요. 요즘에는. 모든 걸 다 비싼 기계가 대체하는 그런 어떤 의학의 시대가 온 거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번 감안해서 직업군 준비하시고 노력하십시오. 근데 선생님 생각엔 그래요. 남들이 다 간다고 해가지고 되게 평범한 길 가지 마세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은 가장 치열해지는 길이야. 지금도 엄청 치열하지. 요즘에 교대, 사범대 그 사람들 지금 적체돼가지고선 취업 안 돼서 난리치고 있잖아. 맞아?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계룡에 와서 상담을 솔직히 해보면 여학생들 보고 다 어디 갈 거야 이랬더니 여학생들이 딱 한 학생을 빼놓고 여학생들이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아. 뭐지? 정말 잘 가서 공주대학교에 있는 그 공주대 사범대를 가거나 충남대 그런 어떤 사범대 쪽 가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여자애들의 거의 80~90%가 그렇다는 건 경쟁률이 엄청날 거라는 거고 선생님이 될 확률이 지극히 떨어질 거라는 거고 그 시대에는 애들이 없어서 선생님을 더 이상 뽑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고 즉 그렇게 미래가 없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지 말란 얘기를 하고 싶어. 급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남들이 가지 않은 진짜 희소한 가치 있는 그런 직업군을 찾아서 움직여야 돼. 그런 직업군은요 몸값이 엄청 비쌀 거예요. 지금 빅데이터 전문가도 한국에서도 남들이 다 하니까 막 구글 이런 데서 다 하니까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어디에서 막 네이버 이런 데서도 뽑고 삼성에서도 뽑고 막 AI 인공지능 전문가 이런 사람들 뽑고 있잖아. 근데 사람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부르는 게 몸값일 수도 있는데 없어서 못 뽑는데, 그치? 그러니까 그런 독특한 분야를 찾아가세요. 선생님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빅데이터를 거의 초창기에 구축했던 사람이 아마 다음 쪽에서 일하다 나와가지고 뭐 자기 회사 차리고 이랬던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같은 경우요 기업체 같은 데 가서 강연 한 번 하잖아? 강연 한 번 하면 몇백만 원씩 받아요. 모셔가려고 난리고 야 강연 한 번 해주는데 몇백만 원이야. 그 사람을 연봉을 주고 들여오려면 몇 억을 줘야 되니? 뭔지 알겠어? 그런 인재가 되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 그런 인재가 되려면 어쨌든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1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에 보니까 자, 1대1 대응과 관련된 문제 나와 있네요. 자, 1대1 대응 관련 문제 풀어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 대응은 무슨 함수인 동시에 무슨 함수이다? 위로의 함수인 동시에 1대1 함수이다. 그래요. 얘는요 위로의 함수인 동시에 1대1 함수예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위로의 함수라는 말의 그래프적 의미는 뭐냐면 끊김없이 라는 말이에요. 끊김없이 and 1대1 함수의 그래프적 의미는 뭐냐면 증가 함수가 되거나 혹은 감소 함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증가함수나 감소함수라는 용어는 수학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종종 사용돼요. x1이요 x2보다 작으면 증가함수의 경우에는 fx1은 fx2보다 작다. 이런 표현이 바로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수학적 표현이고, 감소함수는요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은 fx2보다 크다라고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걸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정의역이 주어져 있네요. 정의역은요 x는 1 이상이랍니다. 공역이 주어져 있네요. 공역은 y는 1 이상이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그림을 예를 좀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이 있어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요. 정의역의 집합은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모래 1 이상인 요 영역이래요. 맞지? 그리고 공역의 집합은 y는 1이라고 했을 때 바로 1 이상인 요 영역이야. 그래서 정역과 공역이 만나는 영역만 선생님이 표시를 했더니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함수의 그래프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빗금친 영역에만 그림이 그려져야 돼. 맞나? 정역과 공역 부분이 이 부분에만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요 y는 3x 플러스 k라는 그래프가 있대. 얘는 기울기가 3인 이런 직선의 그래프지. 맞니? 자, 그런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게 하는 k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얘가 1대1 대응이 되는 k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저 그래프는요 반드시 요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기울기 3짜리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해요. 즉, 저 그래프는 반드시 몇 콤마 몇을 지나야 한다? 1,2를 지나야 해요. 자, 그래서 x자리에 1, y자리에 1 대입했더니 k값 몇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어. 자,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줬더니 이제 질문이 나와야지. 선생님, 왜 이 점을 지나야 되는데요? 라고 질문이 나와야 돼요. 자, 지금부터 왜 저 점을 지나야만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그림을 빠르게 그리기 위해서 저기에 표시된 그림이 그려지는 영역만 이렇게 표현을 해볼 거야. 자, 얘는요 기울기 3인 직선인데 저 점을 지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지. 또 어떤 경우가 가능하겠습니까? 기울기 3인 직선인데 요 점이 아니라 요런 그림이 그려졌어. 뭐 요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이 그려졌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요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 녀석을 가지고 치역을 그렸더니 이만큼의 그림자벽이 생겨. 그런데 요 녀석의 공역은 이만큼이지. 치역과 공역이 같아요? 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요런 그림을 그리면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아.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으면 무슨 함수가 아니다? 위로의 함수가 아니에요. 위로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자, 요 그림의 문제점은요. 출발하는 원소는 요만큼인데
정유역은 이만큼이었어. 그러면 요 부분에 있는 얘네들은 출발을 못하고 있는 거지. 함수가 아닌 거예요. 되겠습니까? 왜? 각 원소에서 전부 출발해야 되는데 전부 출발을 어떻게 하고 있다? 위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수 자체가 되지 않아. 그래서 이런 그림은 곤란해요. 그래서 위로의 함수인 동시에 1대1 함수면서 꽉 차게 맞춰주려면 바로 이 점에서 출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예요.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래 개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필기됐나? 네. 지워도 되나요? 네. 됐나? 됐나? 오, 안 됐네. 네. 자, 그러면 아래 있는 개념 보도록 하자. 자, 아래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여기에 이와 같이 두 종류의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1대1 대응이 되게 하는 b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죠. 자, 개념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x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근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 미안해. 자,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요, x가 m 이상이다라는 전제 조건이고, 요 아래에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x가 m 미만이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눠졌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자, 이때 이 f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얘 직선의 방정식이지, 얘 직선의 방정식이지. 얘가 1대1 대응이 되는 방법은 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림으로 표시하자면 그림이 이렇게 직선이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야. 기울기가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끊김이 없으면서 증가함수가 되지. 혹은 어떤 경우 뭐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뜬금없이 이렇게 기울기 살짝 바뀌면서 붙어 있으면서 이런 경우예요. 이 두 가지 경우만 1대1 대응이 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기울기가 얘 양수인데 얘도 양수지. 두 기울기가 얘는 기울기가 음수인데 얘도 음수지. 이처럼 기울기에 해당되는 A와 C를 곱한 값이요. 항상 0보다 커야 해요. 즉 A와 C의 부호가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조건 만족해야 돼? 이렇게 한 점에서 경계가 되는 점을 대입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되지? 즉 경계가 되는 M을 대입했을 때 AM 플러스 B의 값과 CM 플러스 D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두 직선이 만나서 1대1 대응을 만드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위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첫 번째 1 곱하기 a가 0보다 크다. and 두 번째 뭐가 되겠어요? 2를 대입했을 때 2 플러스 4는 2a 플러스 b와 같다라는 두 개의 식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지. 자, 이때 b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문제 나왔어요. 자, b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요, 이 녀석을요 요렇게 놓도록 하자. 자, 아우 미안해요. 이렇게 놓으면 안 되지. sorry. 미안해. 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가 뭐야? a의 범위지. 그래서 요 식을 알고 있는 a의 범위로 정리해 볼 거예요. 그러면 6-b는 2a. 그러므로 a는 2분의 6-b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런데 2분의 6-b는 뭐보다 커야 해? 0보다 커야 해요. 0보다 크다. 그래서 요 식 만족시키면 6-b가 0보다 커야 하므로 b는 뭐보다 작다? 6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b는 6보다 작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다. 정리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됐지? 자,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까지 풀고 오늘 수업 마칠 거예요. 자, 14페이지 문제 하나 더 풀고 예.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다. 같은 내용의 문제야. 자, 보도록 합시다. 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리된 함수 fx는 3a-1 절대값 x-1 플러스 a 플러스 5의 x 플러스 5라고 엄청 지저분하게 생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절대값이 보이네. 절대값은 무조건 벗겨놓고 문제 풀어야지. 절대값을 벗기는 방법은 분류. 맞아요. 자, 항상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되니까 x값 몇 대면 돼? 1. 1을 기준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첫 번째 x가 1 이상인 경우, 두 번째 x가 1 미만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식을 적어볼 거야. 자, x가 1 이상인 경우에 fx라는 식은 3a-1 x자리에 100만 대입하면 양수니까 그냥 나오겠죠. 더하기 a 플러스 5x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식 정리해서 봤더니 x랑끼리 묶으면 다 3a-1에다가 요런 x가 더 있으니까 뒤에 플러스 a 플러스 5 붙여서 x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리고 이제 요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1 그리고 여기 있던 찌끄레기 5 요렇게 묶어서 얘는 결국 4a 플러스 4x 마이너스 3a 플러스 6이라는 요런 식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될까? 네. 자, 밑에 있는 식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봅니다. 자, 3a-1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100만 대입하면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바꿔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써주셔야겠죠. 자, a 플러스 5x 플러스 5라고 나왔어요. 자, 얘를 뭉쳐서 표현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1 플러스 a 플러스 5x 그리고 플러스 3a 마이너스 1 플러스 5 결국 마이너스 2a 플러스 6x 플러스 3a 플러스 4다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왔네. 자, 그런데 이 식이 뭐래? 1대1 대응이 돼야 한답니다. 자, 아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기울기를 곱한 값이 뭐보다 커야 한다? 0보다 커야 한다라고 했죠. 4a 플러스 4랑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랑 곱한 값이 0보다 커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요게 첫 번째 우리가 따져줘야 될 내용이고 두 번째 따져줘야 될 내용은 뭐야? x자리에 몇을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두 값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4a 플러스 4 마이너스 3a 플러스 6이랑 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6 플러스 3a 플러스 4랑 같아야 된다. 두 개만 만족하면 답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 얘는 뭐예요? 우리 혹시 선생님한테 꺾인 점 그래프 그리는 거 안 배웠니? 안 배웠구나. 뒤에 배우는구나. 예. 그럼 그냥 풀어야지. 예, 요 녀석 정리하면 a 플러스 10. 얘 정리하면 a 플러스 10. 얘는 어때? 그냥 항상 성립이야.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만 이제 풀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요 녀석 부등식인데요. 최고차 항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이런 거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여기서 4도 걸어낼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2도 걷어낼 거다.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1에 a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지. 양변을 마이너스 8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겠네.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와. 여기서는 a가 뭐 나오는데? 묻자. 여기서 나오는 a 값은 뭐야? a는 모든 실수? 예, 실수네요. 모든 실수네. 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봐.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공통 범위가 답이지. 맞아? 공통 범위 뭐 나와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자, 이때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구하래요. 요 사이에 있는 정수 뭐뭐뭐 있다? 0, 1, 2. 모두 다 더하면 답은 몇 나온다? 3. 답은 3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